지난 2년간의 고통스러운 조정은 끝났습니다. 전기차라는 좁은 길만 바라보던 시장의 시야가 AI 데이터 센터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폭발시킨, 특히 미국의 ESS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K배터리는 이 새로운 대륙의 어떤 확실한 개척자고요. 2차전지 섹터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되는데, 우선 그 맞춤형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000년대 주가 반등에 큰 기대를 품었던 분들이 많은데요.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 산업은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 주가가 다시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조정을 왜 조정이 들어왔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최근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꺾고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인데요. 최근 발표된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 수치인 거고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3% 증가에 그치면서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높은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는 거죠. 특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차량 할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구매력은 더욱 좀 악화됐고, 특히 미국에서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금물인 것 같아요. 최근 정부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르게 되면 대금 납부를 마친 전기차는 9월 30일 이후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전기차 판매 급감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ESS 배터리 출하가 본격화되면 전기차 시장 부진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두 번째는 유럽 시장 안에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의 하락 부분이에요.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2021년에 70% 정도에 달했던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올해 초 30%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해 들어서는 월별 기준으로 점유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30% 중반, 35%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유럽 OEM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60% 넘을 경우에 향후 공급망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핵심 원자재법이 특정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경제법이 역내 배터리 조달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도 30% 중반 이상을 계속 방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만일 이처럼 30% 중반 이상을 방어한다라고 하면 점유율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간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유럽 시장인 거죠. 세 번째는 리튬 가격 하락 리스크인데요. 산업 전반의 가격 하락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게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었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상당히 주었는데, 올해 6월 중순서부터 중국의 공급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리튬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을 했죠. 지금은 킬로그램당 10.6달러 수준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수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좀 절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부분들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한 10달러에서 14달러 정도 부분을 현재 올해 하반기 금액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두가 장밋빛 꿈을 꾸던 시기는 지났지만 혼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가진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주가 부진은
이미 시장의 추정치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라든지 또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 국면이 계좌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기다리던 2차전지 업황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차전지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정말 바닥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계신데요. 2차전지 업황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파른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 2차전지 시장이 더 이상 급격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분석도 굉장히 우세한 현재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미국 시장이 우려 대비한 어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2차전지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하지만 9월 30일 이전에 대금을 납부를 완료한 전기차는 이후에도 이제 뭐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또 9월 이후에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에서의 뭐 ESS 배터리 출하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전기차의 부진을 저는 ESS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라든지 공급망에 있어서의 재편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 거. 특히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감세 법안하고 그거하고 연관된 IRA 세부 조항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땅에 ESS 설치할 때 최대 50%에 해당하는 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중국 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냐? 2026년부터입니다. ESS 제조 원가의 70% 이상이 배터리거든요. 근데 중국 부품이 일정 비율 들어가면 안 된다? 세액 공제 자격이 박탈된다? 이건 단순한 관세 장벽이 아니라 미국이 ESS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구조적 퇴출 조치입니다. 현재 80%에 달하는 중국의 점유율이 하루아침에 주인 없는 땅이 되고 그야말로 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게임 체인저가 저는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이 ESS 사업이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태로 공급이 돼서 판가가 2배가량 높고요. 무엇보다 100% 독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기업의 순이익 증가로 직결돼서 주가 상승에 강력한 기폭제가 되겠죠.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글로벌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28%입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그리고 각국의 내연차 판매 금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고취,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차는 더 이상 얼리 어댑터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요 둔화 우려의 과장인 부분들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하고 보고서에서 전기차 시장의 캐즘 우려는 정말 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라든지 또는 특정 모델에 있어서의 판매 부진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성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SN 리서치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러한 우려가 시장 전반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분석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례인 거잖아요. 지난 2년간의 어떤 고통스러운 조정은 끝났습니다. 전기차라는 좁은 길만 바라보던 시장의 시야가 AI 데이터 센터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폭발시킨 특히 미국의 ESS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K배터리는 이 새로운 대륙의 어떤 확실한 개척자고요. 공포에 가려졌었던 펀더멘털의 거대한 변화를 좀 적시했으면 좋겠고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는 저는 분명 2차전지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의 증거는 굉장히 명백하게 많고 명백하게
커지고 있는 그런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캐즘의 끝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4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에코프로는 이제 본업에서의 점진적인 회복이라든지 또 수익성에 대한 증명이 사실은 하반기의 관건인 것 같아요. 특히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BM 4분기에 점진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에코프로의 투자 포인트는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국내 셀 메이커들의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할 걸로 현재는 좀 보이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규 전기차 모델 쪽의 물량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 가격이 안정화됐잖아요. 광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원가보다 낮은 판가를 적용했었던 과거 부담이 이제 좀 크게 줄어들면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정부의 중국산 ESS 강화 움직임,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 정말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에코프로의 ESS용 양극재 공급 확대 가능성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LFP 배터리 쪽에서의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경쟁사들의 그 3원계 NCM 양극재 증설로 인한 시장 경쟁은 여전히 좀 치열하지만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마진 개선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분기 에코프로 쪽에 그 전망을 해본다라고 하면 판매량 증가 일어날 거고요. 원가 안정 진행될 거고요. 그로 인한 매출 성장, 영업의 흑자 기조가 뚜렷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시장의 관심은 이제 회복을 넘어서 성장의 폭인 것 같아요. 성장의 폭을 얼만큼 이동할 것인가.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수익성 개선을 증명할지가 향후 주가의 향방을 가름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그 변수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검정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죠. 주가의 모양이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정말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주가는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맞고 밑으로 지금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대형 종목들은 사실은 검정색 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 2번 정도 내지는 3번 정도 검정색 라인을 터치를 해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널려 있는 종목들이 이런 큰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는 지금 뭐 49,000원, 5만 원 아래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녹화하는 날이 9월 8일이거든요. 5만 원 아래 정도에는 장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정도 가격대는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럼 에코프로가 지금은 분할로 매수했다. 그러면 언제 검정색 라인을 치고 올라갈 때 어떤 조건을 체크를 해야 검정색 라인을 치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려 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모양이 횡보하다가 1년선 부분 터치하고 약간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이 터지는 걸 좀 유심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1년 동안의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터치를 받고 떨어진 이후에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 1년치 안에서의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초보분들은 검정색 라인 위에서 주식을 매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출발을 했구나, 이제 모아가도 될 만한 그러한 에코프로가 됐다라는 거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1년선 위로 올라오는,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 1년선 위로 올라오는 그 구간이 주가가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홀딩스 4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의 이제 부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리튬 사업 쪽에서의 성장통을 좀 증명하는 구간이 올해 4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상저하고의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속을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복잡한 양상이 좀 펼쳐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철강 사업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소재 산업 간의 어떤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게 올해 3분기, 4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 포스코 리튬 사업의 원년이 올해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이라든지 또 광양 쪽에서의 그 수산화 리튬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 궤도에 올랐고 4분기에는 의미 있는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서 숫자로 찍히겠죠. 시장은 이 새로운 사업이 빠르게 안정적인 어떤 수율을 확보하고 흑자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철방 쪽에서의 업황 부진이라든지 또 2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어떤 초기 투자 부담이 주가의 상당 부분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분기에 리튬 쪽에서의 그 성과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 재평가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이라든지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철강 사업의 어떤 획기적인 실적 개선은 어렵고요. 이로 인해서 그룹 전체의 실적 부담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성과가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공장 쪽에서 램프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리스크라든지 또 안정화가 진행되기까지의 초기 그 손실폭 예상보다 커질 경우에는 물론 이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4분기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전망도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는 리튬 사업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철강 부분이 물론 이제 발목을 잡더라도 리튬 사업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수익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HMM 인수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공개가 될 리튬 생산량 판매에 대한 데이터 또 HMM 인수 관련되어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4분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에코프로를 보셨던 것처럼 맞고 주가가 검정색 라인에서 떨어지고 횡보한 다음에 다시 이제 검정색 라인 부근으로 올라올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한번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좌충 우돌이 그러니까 우당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근데 최근 들어서 빠졌었던 이 구간은 사실은 HMM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만약 그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4분기 리튬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면서 숫자로 찍히는 게 분명히 보일 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4분기 들어가기 전후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정도면 이렇게 상승 가능했었던 그러한 차트의 형태 모양이 나왔었던 거죠. 하지만 HMM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과 기간이 조금 다소 밑으로 빠지고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에 정말 생산량이 늘어나고 숫자로 잘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살표를 했었던 이 방향성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에 나타날 거고요. 이게 4분기 초에 나타날 건지 아니면 4분기 말에 나타날 건지는 아직까지는 HMM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남아 있지만 분명한 건 4분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소재주인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의 4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선두 기업이잖아요. 수익성 개선으로 당연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고 양극재 분야 쪽에서 이제 어떤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또 생산 능력도 굉장히 크게 갖추고 있는 선두 기업이죠. 최근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에코프로 BM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흑자 구조를 유지할 거고 또 주로 양극재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원재료 가격 안정화 덕분에 흑자 구조는 좀 더 크게 흑자 구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 소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안정화되면서
대규모 재고 자산의 이 평가 충당금 이슈가 해소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핵심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익성으로 개선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고객사하고의 가격 연동을 통해 가지고 원재료 매입이라든지 뭐 제품 출하에 대한 어떤 시점의 변동을 통한 가격 차이를 잘 잡아주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안정적인 이익은 충분히 4분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쪽에서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은 양극재라든지 전고체 같은 주력 자회사들의 판매량 증가죠. 그로 인한 어떤 외형 성장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4분기인 것 같고, 특히 올해 연간 매출액이 한 3조 원을 좀 넘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성장세가 4분기에 더욱 좀 뚜렷해질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 리포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4분기에도 양극재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거고, 전반적인 2차전지 시장 회복이라든지 그거하고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실성 있게 뚜렷하게 실적이 크게 급등을 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비엠도 4분기에 좀 잘 지켜볼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차트적인 흐름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은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분기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3억, 그리고 2분기에 490억, 3분기에 450억,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이 점차 늘면서 4분기에는 93억 정도인데, 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3분기는 폭발적으로 늘지만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정도는 약간 이익적인 측면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3분기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하고 비슷한 실적 양상을 보일 거고, 매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3분기서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에코프로비엠이 처해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약간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걸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상승 흐름으로 전개된 이후에 한번 이 검정색 라인은 1년선인데요. 한번 1년선을 상승하고 계속 이렇게 뚫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1년선 부분을 터치하면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1년선을 옆으로 쭉 진행을 하면 터치 한 번 더 하고 두 번이나 세 번째 정도, 두 번째 터치에서 상승하거나 세 번째 터치에서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좀 필요한데, 왜 실적을 왜 보여드렸냐면, 올해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의 영업이익이, 매출은 좋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없잖아 있어서, 두 번 치고 떨어질 수 있고 세 번 치고 상승할 수 있는 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을 좀 4분기 이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에코프로비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아니면 모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실 건데요.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하반기도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 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원지는 이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외국 기업들과 거래라든지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2분기, 3분기 들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런 매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올지는, 트리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 분명 검정색 라인 몇 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아가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뭐 양극재하고 음극재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고 그 IRA 쪽에서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뽑히고 있고 특히나 이제 4분기에는 에너지 소재 부문이 흑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는 계속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중국산 원재료 수혜하고 또 전구체 양상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IRA 규정을 통해서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하게 되면 뭐 미국 쪽에서 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비미국산 쪽에서의 그 소재 수요처를 촉진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인 거고 또 지난 6월 달에 광양 쪽에서는 연간 한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를 본격 양산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어떤 비중국산 전환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IRA 같은 정책은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탈중국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유리한 환경을 좀 조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퓨처엠 쪽의 그 음극재 사업의 잠재력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그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음극재 사업도 올해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산 흑연의 뭐 93%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용 음극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또 중국산 흑연 규제의 어떤 반사이익을 통해서 더욱 좀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최종 판정은 12월 달에 나올 예정이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우회 생산에 대한 뭐 제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OBBBA의 어떤 법안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요인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4분기에 에너지 소재 부분의 흑자 전환을 성공시키고 IRA 수혜하고 음극재 사업 경쟁력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 중에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정색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을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이 다른 2차전지 종목들보다 조금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정도부터는 지금은 검정색 라인 맞고 떨어졌지만 한번 맞고 바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이 뭐랄까요, 4분기나 좀 돼야 그래야 이 검정색 라인 위에 여기 지금 박스권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그린 요 자리까지 4분기나 돼야 좀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분기적인 실적인데 올해 1분기서부터 2분기에는 뭐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뭐 실적이 그 숫자로 제대로 찍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지금 요 자리에 있어서의 주가의 흐름은 전체적인 2차전지의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런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은 사실은 요 박스권 그린 요 박스권 위에 올라서도 괜찮은 종목이다. 너무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포스코 퓨처엠 4분기에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전지 업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눈여겨볼 기업을 한 뭐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뭐 2차전지 시장의 핵심 주자죠,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도 시장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주목할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글로벌 생산 능력의 어떤 확대라든지 그로 인한 뭐 현지화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주요 시장에서 대규모 생산 기지를 통해서 현재 빠르게 이제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현지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IRA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LFP 쪽에서의 그 양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가지고 LFP 배터리 양산에서도 속도를 좀 내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또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LFP 배터리 생산을 통해서 테슬라 같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하고의 수요 대응에도 중요한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기업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의 개발,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특히 ESS 시장에서의 강점을 보이면서 성장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2차전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사실은 양극재에만 있지 않고 음극재에도 있는데요. 그 음극재 중에서 한 종목을 고르라라고 하면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주목할 점은 글로벌 넘버 원,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기술의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독점 기업이고 포르쉐 타이칸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채택이 될 예정이고요. 폭발적인 물량에 대한 증가 당연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대주전자 재료를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은 성장률하고 수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의 흑연 음극재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어떤 고부가가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객사의 어떤 다변화라든지 침투율 상승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매출도 좋아질 거고 이익도 계단식으로 점프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또 전기차 쪽만 있는 게 아니라 IT 기기라든지 전동 공구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성장 스토리에 이제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종목은 장비 기업은 PNT예요.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들이 다시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웃는 곳은 바로 장비 기업이죠. 그러니까 PNT는 전국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코트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주 랠리가 기대가 좀 되고, PNT의 주목할 점은 역대 수주 잔고하고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인 것 같아요.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시장이라든지 또 유럽 공장 증설 투자가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든든한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황에서 연말 또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추가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단계 계속 레벨업할 수 있겠죠. 이런 PNT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체크가 충분히 필요한 그런 사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PNT의 강력한 무기는 사실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국내 3사는 물론 해외의 유수한 배터리 기업들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이후서부터 체크하시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가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런 세 가지 종목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2차전지 섹터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투자자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투자자인가가 가장 먼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맞춤형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일 나는 안정형 투자자 스타일인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장주라든지 밸류체인의 핵심을 사는 전략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믿는 그런 가장 적합한 전략이거든요. 핵심은 그럼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가장 잘 버는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 보면 삼성 SDI처럼 무리한 그 확장보다는 수익성 또는 기술력에 집중하는 기업이 최고의 선택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업황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죠. 뭐 핵심 소재인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를 모두 아우르는 기업, 포스코 퓨처엠, 뭐 밸류체인 수직 계열을 통해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안정성을 확보한 그런 부분들이고, 특정 소재의 어떤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장비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P&T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장비주,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증설 사이클에 맞춰서 꾸준한 수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셀 메이커라든지 핵심 소재, 장비나 부품 기업의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2, 3년 정도 보유하고 단기 목표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기차 침투율이 30%를 넘어가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실패하지 않고 굉장히 큰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형태죠. 두 번째는 성장 추구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성장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혜자를 가진 기업에 집중 투자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는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남들과 똑같은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가진 그런 기업들, 시장에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종목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 같은,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의 K배터리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런 핵심 소재가 실리콘 음극재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가장 넘버원이 되는 그런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시장 개화기인 지금이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의 에코프로 BM도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다시 프리미엄과 고성능 중심으로 재편이 될 때 가장 강력한 주가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업들의 어떤 기술의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때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결단이 좀 필요하고, 남들이 주저할 때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시장은 다시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원칙대로 실행하는 투자자분들만이 이번 상승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지난 특강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특강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9월 20일 마찬가지로 비공개 특강이 열립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SNS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특강에 보게 되면 시황, 또 종목의 섹터 안에서의 텐베거 종목,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의 전략. 지금 영상에서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지만 특강을 통해서는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콕 집어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특강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특강이 매달 10일씩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열리니까 알람 설정을 해두세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이번 9월 20일 저녁 8시에도 특강이 열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많은 것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